결국 어차피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헷갈릴 거기 때문에 그럴 거에는 누구 말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누구 말이 돼도 상관없도록 준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지금 그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사실 뭐 지금 뭐 하락세고 막 언론에서 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네. 걱정도 되실 거고 이제 네. 실거주하시면 그나마 낫겠지만 네. 뭐 전세 주시거나 뭐 이런 예,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텐데 우선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보통 어떻게 조언을 좀 하세요? 매스컴 같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올랐다. 그럼 매스컴은 어떻게 판단하면 전체 뭐 평균이 올랐으면 그냥 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성이 있을 만한 게 올랐냐 안 올랐냐만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를 보지 그 외의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건데 네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시장이 올랐나 내렸나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주택자 말씀하셨는데 1주택자도 그러면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앞으로도 그냥 딱 좋은 기준을 딱 얘기하자면 인플레이션을 상회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간 쭉 오를 때도 네. 아예 안 오르는 데도 있고 네, 반대로 예, 오르는 예. 거 거의 안 오른 그런 아파트들도 많은데 예, 예.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되게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 예, 그렇죠. 이 얘기신가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럼 뭐 그러면 강남만 되는 계속 거냐, 가지고 있어야 뭐 또 되냐. 이제 예, 그리고 그럼 뭐 잘 사는 사람들만 계속 잘 사냐 또 이런 욕하실 테니까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네네. 왜 그러냐면 각 지방도 다 대장들이 있고 각 지방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 부동산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별로 걱정할 필요가 뭐 그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역에서 그래도 예. 상위 뭐 한 10, 20, 30% 정도 뭐 때 예, 그렇죠. 그 정도의 그 느낌이면은 정도, 예.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상회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반대로 좀 하위권에 있는 것들은 네. 이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정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중간이고요. 네. 예, 중간이고 그 하위권에 있는 것들은 팔아야 되고 뭐 이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예.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고 예, 사실 예. 뭐 매도하기 쉬운 여건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아야 되냐? 예. 그리고 뭐 가격도 많이 지금 팔면 정말 급매 가격대로 팔아야 네,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요. 사실은 네. 그것도 결국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 너무 웃긴 게 저한테 예를 들어 상담도 막 계속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안 팔려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좀 바뀌고 진짜 팔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또 금방 어떻게 되냐면 좀 하지 기다릴까요? 또 이렇게 금방 맞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러거든요. 맞아요. 예. 예,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조금 이때 또 괜히 팔았다가 막 몇 천만 원 올라가면 어떡하죠? 이런 또 불안감들을 갖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네. 가치를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내가 결국은 인플레이션보다 상회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규제가 풀려서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 네. 반드시 팔아야 돼요. 혹시 예, 뭐 다른 기준 같은 것 좀 있을까요? 뭐 요 정도 기준이면 우리께 그래도 좀 상단에 있는 물건이다. 가장 좋은 잣대는 네. 역시 전세가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곳이냐가 네네.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건 이제 물론 지금 전세 대출이 있고 또 이제 뭐 이자가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세가라는 거는 거품이 없다 보니까 네. 전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단지의 거를 내가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봐줘도 무방해요. 전세가율 예. 퍼센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예, 예. 물론 이제 투자를 보려면 전세가율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좀 단순하게만 그냥 아주 단순히 보자면 얘기하면. 내 걸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의 단순한 기준은 전세가가 매년 올라가는 아파트냐 아니냐. 별로 안 올라가는 아파트고 변동도 크고 뭐 어떨 땐 네. 계속 내려가기도 하더라. 이런 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계속 전세가 꾸준히 올라가요라고 하는 아파트라면 일단 난 살았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 동네에서는 예, 거주 예. 경쟁력이 예,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 예.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 동네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그렇죠. 뭐 예, 예.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예, 예, 없지만 예, 예. 그게 사실 정답이기도 하잖아요. 예, 살기 좋은 그렇죠. 아파트는 그래도 예. 좀 버티고 올라가니까.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팔면 네. 무주택자가 또 되시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전세나 뭐 월세로 거주하시는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사야지 되겠다는 생각은 하시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예, 또 예.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예. 건 물론 예측이지만 예, 뭐 내년 예. 2, 3월에 예, 이제 예, 예. 저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예, 했으니까 예, 예. 반대로 그러면 한 3, 4개월 안에 사도 되는 거냐라고 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야,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뭐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사도 된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기준은 네. 대출을 많이 받고는 절대 사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은 대출 이자만큼 뽑을 수가 없어요. 대출 지금 상황에서. 뭐 예. 요즘엔 대출 예. 금액 자체도 막 내려가가지고 DSR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또 최초 생애 최초는 또 많이 네. 주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대출 받고 사가지고는 그 이자 초과할 수 있을 만큼 수익 내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욕구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나는 수준을 좀 나는 요 낮추고. 정도쯤 살고 싶은데 그거보다 낮은 데로 가서 할 생각을 하고 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분리하는 거죠. 네. 주거는 여기서 하고 내 자금에 맞는 투자는 여기서 하자. 이렇게 분리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 뭐 거죠. 이게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분위기라면 네. 왜냐면 이제 주거랑 그 투자를 같이 하려면 네. 뭐 서울 외곽에 사야 될 분이 예, 아니 이거를 조금 마음을 바꿔서 난 여기서 뭐 월세 살면서 네. 뭐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 그 지역에선 그래도 상위권 막 사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장에서는? 저는 뭐 원래부터도 분리하라고 많이 권하고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실거주를 하고 내가 투자도 겸하고 싶은 거는 좋은 뜻이에요. 네. 뜻이긴 좋은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실거주라는 거는 본인의 많은 욕구들이 포함돼 네. 있잖아요. 네. 그 욕구를 충족하는 거를 하다 보면 투자성이 밀릴 수밖에 없거나 네. 또는 투자성을 무리하게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을 넣어서 이제 실거주할 때를 찾는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시장이 막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본인이 또 거주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의 생활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느껴지는 네.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의 기준점은 자꾸도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도 실거주랑 투자는 좀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다 싶어요. 이번에 또 비규제 지역이 네. 많아졌으니까 네.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와 좀 거주를 좀 분리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네. 요것도 궁금한데 그래도 이제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당연히 대출도 적게 받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소득 대비 뭐 어느 정도 집값을 좀 한계치로 잡아라 뭐 이런 어떤 기준 간단한 기준 같은 거 있을까요? 전 소득 대비 얼마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를 좀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뭐 제가 뭐 3월 달이나 얘기했다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 말만 듣지 않잖아요. 그럼요. 또 사람들이 다 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결국 어차피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헷갈릴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구 말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누구 말이 돼도 상관없도록 준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은. 내 상황에 네. 맞춰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꾸 누구 말을 듣고 이 중에서 어떤 놈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그냥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내가 위기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위기 대비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현금 보유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기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골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이제 그 본인의 수입이 안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린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본인의 수입, 그러니까 저금할 수 있는 수입의 네. 절반 이상은 이자로 나가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다. 네. 그럼 150만 원 정도는 맥시멈 이자 나가도 된다. 맥시멈. 근데 150만 원 내가 무조건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 가지고 생활비 하라는 게 아니라 15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수준. 요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기준으로 에서 그렇게 봐야죠.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예, 좀 예. 보수적으로 대출 받으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예, 예. 많이 받으면 그렇죠. 안 된다. 예, 예.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냐. 이럴 때 오히려 월세 들어가서 한 2년 4년 정도 타이밍 보면서 상황 바뀌는 거 보고 그때 뭐 집을 사든지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네.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전세나 월세로 한두 턴 정도 더 가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크게 상승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니까 네. 뭐 한 2, 3년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둬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이렇게 이제 상승장을 경험해 봤잖아요. 네. 이런 경험한 거에 비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투자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작은 차이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확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 집 마련 하나만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 맞아 한 2, 3년 있다 사는 게 나아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잘 씨앗을 뿌려놓은 이런 사람은 2, 3년 후에 똑같은 내 집 마련해도 누구는 큰 자본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누구는 아닌 상태에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까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냥 너무 내 집 마련만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자금을 불린다는 이런 투자의 측면도 꼭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조건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예,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 예.